네, 안녕하세요. 윌입니다. 제가 제 채널 커뮤니티에도 포스트를 좀 올렸지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시장 상황을 좀 알아두는 게 필요하고, 요 기간이 뭐 길면은 한 이제 10월 말까지도 가고 11월 초까지도 갈 수 있을 이슈고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몇 가지 이슈는 계속 이제 내년까지도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에너지 가격입니다. 에너지로는 이제 원유, 천연가스, 석탄 가격이 이제 원유, 천연가스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서로 이제 대체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천연가스는 조금 정체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고점에 있죠. 석탄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강철이 조금 쉬다가 올라가고 있죠. 철강석도 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고요. 목재도 이제 내려갔다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는 이게 밀인데 제가 밀가루라고 해야지 좀 알아듣기 편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밀가루는 이 밀로 보시면 되겠죠. 곡물 중에 밀은 고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격 상승을 하니까 보시면 이제 이게 에너지죠. 그 다음에 이게 원자재 쪽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공유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격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이제 고점 상단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 상승에 압력이 높다. 인플레이션 프레셔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있죠. 그리고 칩 부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두 개 다 공급자 측의 문제죠. 소비자 측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자 측에서 물품을 받는데 문제가 있고 이제 10월 말부터 쇼핑 시즌이 시작하는데 이 쇼핑 시즌에 물품을 이제 창고에 재워놔야지 이제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럭 기사들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항구에 이제 하역하는 사람들도 부족하고 지금 이런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물류 대란도 있고 해서 이 물품 부족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생산도 지연되고 있죠. 이런 물품이 지연되기 때문에 또 공장에서 생산도 못하고 그 칩 부족 이런 거는 이제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거 전자 전기 제품 이런 쪽으로도 이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산자 측에서의 이런 인플레이션을 또 올릴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임금 상승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 임금을 한 뭐 시간당 15불씩 올리자 이런 것이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제 통과시킨 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금방 올리는 것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이 기본 임금을 올리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이제 사람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더 주고 쓰겠다는 얘기가 많아지죠. 그 얘기는 이제 임금 상승 압력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로는 이 임금 상승 한번 하면은 이제 이게 좀 지속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오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이제 좀 더 빨라졌죠. 빨라졌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하다는 겁니다. 점점 더 이제 오래 되게 뭐죠? 장기화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 물가 측면에서 오고 그다음에 임금 상승 측면에서도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반영한 것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인데 1.6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고점 1.7대를 이제 이런 속도라면은 금방 지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천천히 뭐 오르는 거 괜찮은데 왜냐하면 여름에도 2% 정도까지는 오를 거라고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름에 이제 이 주가가 그걸 반영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한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이제 1.4% 내렸다가 지금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속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자 부담이 있고 이 이자 부담은 성장주 쪽에 바로 적용이 되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QQQ하고 QQQJ하고 차이가 이제 뭐 성장주 중에서도 대형주, 중소형주를 보면은 중소형주 쪽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강달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지수가 94.335를 표시되고 있고요. 지금 보통 강달러가 되면 그러면은
강달러가 되면 이 에너지나 아니면은 이런 원자재, 공유하고는 반대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 세 가지하고 강달러가 같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제 미 의회에서 이 인프라스트럭처 법안이라 그러죠. 뭐 지금 3.5 트릴리언이 이제 민주당에서 통과하고 싶었던 거지만 협의를 해서 한 2.9 트릴리언 정도에 통과시키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이제 달러가 풀리니까 그럼 약달러가 될 수가 있고 약달러가 된 상태에서도 이 에너지나 그죠? 에너지나 그다음에 이런 원자재 밀가루 쪽의 수요가 높으면은 그러면은 강달러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고점이 있는데 약달러가 된다 그러면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인플레이션 프레셔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불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것을 다 모아 보니까 5번이 되는 겁니다. 물가는 오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다는 얘기죠. 경기 성장은 그것 때문에 둔화되죠. 왜냐하면 이런 이자 부담, 결국 이런 이자 부담이 증가되면은 기업에서 투자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성장은 둔화되고 고용은 지금 이제 늘지 않고 있죠. 점점 이게 확 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고용은 늘지 않고 요 세 가지가 합쳐지면 이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 부르고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금방 오진 않겠지만 시장은 뭐 지금 당장 안 오지만은 또 금방 겁먹지 않습니까? 꼭 저기 뭐라 그러죠? 이 강박증 환자 같이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시장은. 그래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당장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일부 이제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는 국제와 미국까지의 사정이지만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미국 외 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GDP에서 이제 한 20-30% 차지하나의 중국이 20% 정도 차지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 전체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이 물건 생산하는 걸로만 따지면은 미국보다 훨씬 많죠. 이게 이제 중국이 그 세계의 생산 기지지 않습니까? 그런 중국에서 지금 이제 부동산 기업들이 이제 하나 하고 두 번째 기업이 이제 부도 사태를 올 것이다 라고 하죠. 헝다 다음에 또 하나 기업이 지금 이제 부도가 예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작 단계가 아니냐. 이런 게 하나 두 개씩 넘어가면은 도미노 부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 때문에 중국 자체가 뭐 이제 완전히 다 저기 어려움을 겪진 않겠지만 일단 금융 쪽은 많이 어려워지겠죠. 이런 대출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대출 금융 쪽에 이런 정체가 또 생기면 그러면 이제 또 대출 받아서 생산하는 공장 쪽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면 또 중국의 이 생산 물건이 적게 나오고 그러면 그게 또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또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중국발 위기가 또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이게 중국발 위기가 오려면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막 이렇게 이제 막 위안화가 이제 좀 저평가돼야 되죠. 근데 지금 이제 6.4대로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중국 위안화 지수 보시면은 6.4대로 이제 안정적으로 좀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깨져서 6.5, 6.6 이렇게 막 절하되기 시작되게 되면은 그게 또 중국발 경제 위기가 올 수가 있죠.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잠재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시장의 위기가 있다라는 거가 이제 이 3분기 발표 전 시장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적 발표가 2분기보다 더 잘 나올 거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해 2분기, 3분기 이렇게 하고 이제 분기별로 연으로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실적 발표로는 피크를 친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제 연으로 지난 해 분기랑 비교하면은 피크아웃 한 거 아니냐라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앞분기 2분기하고 지금 3분기 실적 비교했을 때도 성장에 있어서 조금 성장이 답보되지 않느냐. 그러면 답보된 만큼 이제 정체된 거죠. 성장이 이렇게 뭐죠, 이렇게 쭉 시간별로 하면은 이익 성장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거 주가도 옆으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도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또 페드가 이번에 이제 페드에서 뭐 이 페드가 의회 뭐죠? 회의록이죠. 페드 회의록을 또 나오면 거기서 또 이자율을 높이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그 회의록에서 있다든지 뭐 이러면은 또 시장은 그게 또 긴장하게 되겠죠. 아니면 뭐 테이퍼링을 좀 더 빨리 하겠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은 좀 긴장하고 있는 것이 이번 주 사태고, 이 중에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중에서 몇 가지는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뉴스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시장 상황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